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일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김 회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성태 회장은 이른바 전직 조폭 두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굉장히 크게 일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조폭 두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본인의 해외 도피와 관련해서 6명가량 구속영장을 청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본인 진술이 알려진 바로는 회사는 좀 살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쌍방울 관련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굉장히 지금 그 회사 자체 운영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향후 그 수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쌍방울 그룹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쌍방울 그룹이 살아 있어야 본인도 추후에 어떤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한국이 아닌 그 이게 체포가 돼가지고 태국의 수용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에서 들어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재기와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도피 생활하면은 좀 은둔해서 지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 그동안 도피 생활 중에 한국 음식을 공수받고 생애 파티도 유명인 불러서 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골프장에서 잡히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눈에 띄는 생활을 했어요. 그거는 현지에서의 조력자가 없다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김치, 김 등을 한국에서 공수해 왔는데 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횟감, 고등어 이런 것도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수했다라고 하고요. 8개월 동안 잠적 생활을 했는데 본인 생일 때는 뭐 호화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파티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지냈냐를 검찰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무장한 이런 경비대까지 고용을 사적으로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공수해오고 잠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 쌍방울 직원들 7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검찰은 한 상황이고 이 태국의 현지 전 이 한인 회장도 도움을 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수사가 진척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지가 이제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정말 수십 명의 어떤 그 고위 그 변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찰 출신인 이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로 그 변호사 비용을 받고 나아가서 쌍방울로부터 23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전환 사채 관련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명확한 그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김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만 살려준다고 하면은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어레인먼트 결국 그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을 검찰에 제안했던 적도 있는 그런 점에 미뤄봤을 때는 본인으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가장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쌍방울그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 소환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의 요지는
계속해서 1심, 2심, 3심 동안 그 재판을 장기간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호사 보수를 조금 준 거 아니냐. 지금 한 2억 5천 정도를 줬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이게 뭐 대형 로펌을 선임한 점 등등에 의할 때 아주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이 수임을 했던 변호사들에게 쌍방울이 대납해 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수사는 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 전환 사채를 어떻게 발행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지급했다는 건지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건지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건지 다 수사에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성태 전 회장의 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불리한 진술이 나온다면 아마 성남FC와는 또 별도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한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비를 굉장히 적은 액수를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법조계 인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로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좀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용을 크게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정치인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 공선법 위반으로 1심, 2심, 3심 하는 동안 20, 30명 이상의 고위 전직 판사 출신, 검찰 출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긴 점에 비춰 보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 재산 신고를 전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건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변호를 해준 사람들의 상당수가 쌍방울 관련되는 회사에 사회이사로 있었고 특히 좀 전에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정도 같은 경우 정도의 이 쌍방울 관련되는 그 전환 사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고 관련해 가지고 그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인인 변호사에 대한 그 변호사 비용을 낮췄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긴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그 변호사들이 뭐를 기대하고 했는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BBK에 한 160억을 투자를 했는 사건을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했고 그 관련해서 삼성전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건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있었던데 결국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사건과 거의 손바닥 양면으로 일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까지 어떤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해줄 수도 있지만 아예 지금 그렇게 일단 줬다는 것 사실 하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저가로 해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일단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얼마이건 간에 변호사들이 적게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변호인 비용을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부.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부이라고. 결국은 이제 뭐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 바라볼 수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 자체가 더 악재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그 남자로서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회사와 자기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이런 절체절명의 관계에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빨리 들어오는 입장을 보고 거기다가 관련되는 사람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난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이 내가 대신 사실상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이 지금은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사회이사한테 23억 원이나 되는 이 그 전환사채를 그 사실상 무료로 넘겨줬다는 그리고 그 돈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제시할 경우 김성태 회장도 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국내 송환을 이재명 대표도 좀 주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본인들 입장을 적시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적 없다라고 한 사실이 허위 사실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불기소를 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거다. 하지만 짚히는 대목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전환사채로 자금을 세탁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등을 불기소 이유서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검찰로선 조사를 할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23억 원의 수임료가 정말 적정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펼쳐졌던 그 재판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소송이 아닙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냐 없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지 그 여부를 봤던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사실관계가 아주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 수사에는 약간 그 지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려주는 그래서 뭐 연수원 동기들이 도와줬다라고 항변을 하기도 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전제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수임료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부터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사실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게 불기소 이유서에 그렇게 검찰이 이유를 써놨다면 왜 그 당시에는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떤 그것을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당시에서의 어떤 그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증거도 아직까지 없었던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른바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김성태 회장이 작년 5월 달에 지금 출국을 했다가 그리고 출국했는 것도 알고 봤더니만 검찰 내에 있는 수사 그 어떤 압수수색 관련되는 비밀을 다 뽑아내가지고 나한테 압수수색이 오고 이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직전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핵심적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고 관련되는 뭐 지금 현재 쌍방울의 양모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부족했던 증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